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슈퍼매치 제3회 바이링배 세계바둑 오픈 16강전 보내드립니다. 김영삼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이 유일하게 단 한 번도 우승을 거두지 못한 대회가 바로 바이링 대회죠. 자, 그래서인지 이번 3회 대회에 거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아직은 또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에요. 네, 현재 한국이 6명 그리고 중국이 10명이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오늘 6판의 한중전에서 4판 정도 이겨줘야 8강전에서는 5대5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대진 운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제3회 바이링배 세계바둑 오픈 우승 상금 180만 위안이 주어지는 대회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40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 있고요. 중국에서 개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덤은 7집 반을 적용했습니다. 자, 전기 결승전 커제 구단과 치우진 구단의 대결이었죠. 중중전이었습니다. 저희로서는 가슴 아팠던 기억인데요. 이번 3회 대회에서는 우리 한국 선수가 이름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선 64강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장기 레이스인데요. 어떻게 보면 1차전이 오늘 끝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8강전은 8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자, 16강전 대진입니다. 맨 처음부터 눈에 띄는데요. 박정환 구단과 구리 구단이 만났습니다. 네, 오늘 두는 8판의 대국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국이 이제 박정환 구리전이고요. 네. 자, 그리고 이동훈 쉬자양 대결. 이 대결은 좀 이동훈 선수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55대 45나 60대 4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대결도 빅매치네요. 안성준, 천야오의 대결. 명성만 놓고 보면 천야오의 구단이 좀 나아 보이긴 하지만 네. 최근에는 안성준 선수도 아주 좋기 때문에 50대 50이 아닐까 싶어요. 민상현 선수 대진 운이 좀 따랐었는데요. 네, 16강전은 정말 막강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이 대국은 약간은 불리하다고 봐야겠죠. 네, 자 신진서, 펑추한 선수의 대결입니다. 신진서 선수도 요즘에 아주 좋기 때문에 네. 이것도 약간은 우세한 대국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자 중중전은 두 판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네요. 자 그리고 한국의 원성진 선수는 중국의 천정신 선수와 대국을 펼치는데요. 이 천정신 선수가 지난 32강전에서 박효근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 남아있는 중국 기사 10명 중에서는 가장 해볼 만한 상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16강전 대진표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16강전의 대진표는 어떻게 짜여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수적으로는 약간 불리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약한 선수들 많이 만났기 때문에 네. 대진은 괜찮다고 보고요. 네. 오늘은 한 4판이나 한 5판 정도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빅매치 3판 보내드립니다. 이 박정환, 안성준, 신진서 선수의 판 함께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먼저 박정환 구단과 구리 구단의 대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결 박정환 구단은 계속해서 강자와 맞붙는데요. 네, 32강전에서 이제 탕웨이싱 구단과 만났는데 네. 후반에 아주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겼고요. 오늘도 초중반반 잘 견뎌낼 수 있다면은 끝내기가 워낙 정확한 기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 믿어보겠고요. 자 지금부터 박정환 구단과 구리 구단의 대결로 16강전 중계 시작합니다. 오늘의 슈퍼매치 제3회 바이링배 세계바둑 오픈 16강전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구리 구단, 구리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겠고요. 구리 구단이 한두 달 전이었나요? 1000승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기사예요. 입단한 지 지금 20여 년 정도 됐는데 네. 한결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고 네. 1년 평균 이제 50승 정도는 계속했다는 얘기거든요. 프로 기사에게 1000승 돌파, 이 기록은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대회가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네. 보통 세계 대회 그리고 이제 중국 갑조 리그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 대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1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50승 이상을 계속 해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 의미도 있고요. 네. 자, 지금까지 총 합이 1,503국을 뒀는데요. 1,000승 500패 3무라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중국식 보석이 나왔네요. 저 중국식 보석은 이제 60년대에 중국 기사들과 일본 기사들이 교류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중국 기사들이 이렇게 135 보석을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이걸 이제 이게 원조 중국식이에요. 높은 중국식이. 근데 이 높은 중국식을 일본 기사들이 이제 살짝 변형을 시킨 거죠. 네. 그 포석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오늘같이 이렇게 삼선으로 낮게 둔 보석이 중국식 보석, 또 미니 중국식 보석, 뭐 이름이 다 이렇게 포석마다 붙여져 있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135 보석이란 것은 그 위쪽으로 벌린 것이 135 보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첫 번째 수로 화점 뒀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 수, 네, 다섯 번째 수. 근데 이게 이제 낮은 중국식이라고 해요. 네. 이게 높은 중국식이 이제 원조 중국식이에요. 예전에 그 당시에 이제 한자로는 진조덕 구단이라고 중국견 원장도 했었죠. 네. 중국 발음은 이제 첸주덕. 예. 그 기사들이 이제 일본에 가서 대항전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실력의 격차가 꽤 났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중국 기사들이 그나마 괜찮은 성적을 올렸던 게 이 비장의 보석, 중국식 보석을 들고 나와서 네. 평소보다는 좀 이겼다, 많이 아.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중국식에서 요즘에 이제 걸치고 바로 삼선 들어가는 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 4년 전쯤에, 4, 5년 전쯤에 안조영 구단이 처음 들고 나온 수법이거든요. 네. 오늘 이쪽으로 먹었네요. 그 이후로 이제 엄청난 유행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젖히고 있고 이으면 날일자에서요.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죠. 근데 얼마 전에 3-3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막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때 제 기억에 이 흙을 잡았던 기사가 커제 구단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쪽으로 맞고 똑같은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걸치고 아마 이 정도로 벌리지 않았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좀 가물가물한데 네. 자, 요즘에는 또 이렇게 배기 하나 걸쳐놓고 바로 삼삼 침입하는 이런 포석이 많이 두어지는데 예전에는 뭐 벌리거나 정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예전에는 3-3 들어가지 않고 화점 정도 벌리거나 네. 또는 이렇게 눈목자 또 이렇게 두 칸 벌리는 사람도 있고요. 날일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원래 예전 이론으로는 바로 걸쳐놓고 3-3 들어가는 것을 뭐 그렇게 좋다라고 보진 않았는데 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 지날수록 계속 진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오히려 그냥 벌리는 사람보다 3-3 들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변화가 좀 더 타이트한 변화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덤의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제 중국 룰이 덤 7집반이에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3과 4분의 3이에요.
3과 4분의 3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네. 15년 전쯤에는 2와 4분의 3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5집반. 근데 아. 중국 룰은 6집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5집반이나 7집반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아, 중국 룰상으로는요? 예, 중국 룰은요. 우리랑 좀 다르기 때문에 네. 3과 4분의 3자로 바뀌었죠. 덤이 7집반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덤이 크잖아요. 네. 흙을 잡은 쪽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백을 잡았을 때는 5집반일 때보다 훨씬 더 이제 유연하게 장기전으로 이끌어 가게끔 돼 있죠. 자, 이제 펑첸 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이바둑 대국자는 아니지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99년도 연말에 출란배라는 세계 대회를 했었어요. 네. 그때 덤이 그 당시에 5집반이었는데 펑첸 선수가 그때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85년생이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치면 뭐 중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였는데 네. 그 당시에 전성기 때 유창혁 구단을 만났는데 유창혁 구단이 그때 세계 대회를 계속 몇 차례 우승한 절대 강자였어요. 네. 근데 유창혁 구단이 한국 룰로는 반집을 이긴 상황인데 그 어린 펑첸이 네. 반패를 버티면서 공배를 하나 더 나가지고 이겼던 기억이 나요. 네. 그게 99년도 연말로 기억이 되는데 네. 만 14살에 세계대회 8강 올라간 기사는 제 기억이 없어요. 아마도 기록으로 제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재능이 있었던 선수고 그리고 또 이제 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5집 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5집 반이었으니까 2000년 초반 정도에 7집 반으로 바뀐 거로 중국에서는 7집 반으로 바뀐 거로 보입니다. 지금 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중국 룰 같은 경우는 개가를 이 반상에 놓여진 돌의 수로 계산을 하잖아요. 네. 돌의 숫자와 집을 더하죠. 아. 그래서 만약에 184 대 176이 됐다 그러면 네. 흙이 반집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183 대 177이 되면 흙이 반집을 이겼던 거죠.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자꾸 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하면 더욱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거의 상관이 없어요. 거의 한국 룰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끔 마지막 반패를 이용하거나 할 때 그럴 네. 때만 좀 관련이 있지 그런 것만 좀 신경 쓰면은 네. 한국 룰하고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룰 때문에 승패가 뒤집어지고 하는 경우는 물론 종종 나오긴 하지만 네. 아주 그렇게 많은 변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전에 유창혁 구단과 이제 펑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벌리는 걸 좋아했던 기사가 유창혁 구단이에요. 아. 그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벌리는 사람은 없었죠. 화점이나 또는 오히려 한 칸 좁혀서 네. 유창혁 구단 여기까지 뒀는데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는 이제 오히려 여기까지 두던 기사들도 많았어요. 점점 이 발상이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뭔가 모양상 봤을 때 어차피 한 수로 다 연결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은 지금 이렇게 입구자를 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많이들 뒀어요. 입구자 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했는데 호구나 이제 날일자로요. 유창혁 구단은 예전에 여길 두면 오히려 이쪽에서 공격을 했어요. 밀고 오히려 나의 진영을 내 돌을 차단하게 만들어주네요. 이런 식으로 더욱더 압박을 하고 네. 상대의 돌을 공격을 하면서 두텁게 유장하게 두면서 승점을 많이 챙겼었죠. 두 칸으로 행마를 했는데요. 좀 더 유연한 발상일까요? 이게 지금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알파고 포석, 알파고 이세돌 전에 이게 물론 흑돌이 여기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붙였던 바둑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이세돌 구단이 바로 차단을 네. 해갔었죠. 이렇게 하고 그때는 이게 또 한 칸 높았었나요?
네. 네, 한 칸 높았었네요. 배석이 약간은 다 다른데요. 인간 알파고 박정환 구단은 여기 붙이면 아마 이렇게 가르고 나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자 구리 구단도 붙이질 않고 요만큼만 뒀네요. 받아달라.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다. 이 정도면 그래도 꽤 집이 제법 잘 났죠. 네. 흑의 입장에서는. 계속 공격할 수도 있고 집도 어느 정도 잘 지었고요. 흑이 집을 잘 지었지만은 또 반대로 백도를 약간 단단하게 만들어준 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모양이라면은 물론 백도 그냥 단단해 보이긴 하지만 흑이 다음에 또 계속 공격할 수 있거든요. 아직도 공격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대에게 실리를 먼저 내어주는 것이 싫었을까요? 찔러 갑니다. 이걸 참네요. 보통 이제 막으면 넘겠다. 아까 전에 흑이 그냥 막은 거에 비하면 많이 눌렸거든요. 집으로도 좀 눌렸고 네. 나중에 이제 붙인다던가 또는 이쪽에서 다가섰을 때 단점도 남아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그냥 이렇게 막고 넘어간 거하고 비교하면 이 모양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저는 밀어서 반발을 하려나 막 그 생각을 했었는데 침착하게 지켜두네요. 깜짝 놀랄 만한 수가 거길 등장하는데요. 붙였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젖히면 계속 젖혀서 리듬을 구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쪽을 젖히면 이건 안쪽으로 젖히겠다 이제 그런 뜻인가요? 이거는 이제 위로 젖혀서 흐름을 타겠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수 치고 있거나 하면은 자연스럽게 중앙 쪽을 두텁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그래도 만족할 만한 모습 아닐까요? 이걸 두고 나중에 이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네. 둘만한 모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이런데 젖히는 게 저는 일감으로 보이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두겠다는 거죠? 딱 박정환 구단이 붙였을 때 구리 구단이 가장 먼저 한 생각이 이렇게 반발하는 수단일 텐데요. 그걸 넣나요? 기세로는 젖히고 싶은데요. 젖혀도 그렇게 뾰족한 수법은 안 보이는데 그냥 참아둡니다. 이거는 백도 젖히는 흐름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탁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저는 백이 괜찮은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또 거길 막나요? 박정환 구단은 여기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 연결하는 데 있어서 리듬을 타겠다는 의도가 확실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알기 쉽게 정리하겠다 그런 뜻이죠.
네, 역시 네. 이쪽을 젖히는데 하나 밀어두고 하는 게 더 낫다 그런 뜻이네요. 흙이 함부로 싸울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단수를 치고 어딜 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응수가 아예 없죠. 바깥쪽도 있고. 그렇다면은 되돌아가야 되는데 여기를 일단 하나 단수를 치고 하나 이어두면 이 정도면 그래도 비교적 잘 된 형태 아닙니까? 백이? 아, 흙이 우하기를 포획했지만 그래도 우변이 깨졌기 때문에 이건 백이 좀 더 좋은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느낌은 그런데요. 지금 원래 여기가 이렇게 돌이 하나, 둘, 셋 여기까지 4개 그리고 우상기 모양이 있었던 장면에서 5, 6, 7, 한 30집 정도 집이거든요. 귀가 30집 조금 안 되게끔 집이 났는데 이 정도 단수치가 꽉 있는 정도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백이 불만 없어 보입니다. 네, 선수고요. 그 자리는 좁지만 꼭 필요한 자리로 보여요. 게을리한다면 반대로 백이 여기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면 백은 안정이 되고 흙은 지금 한 집도 없이 이제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좁지만 반드시 둬야 할 한 수로 보이고요. 이런 데 띄어서 연결만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또 우지끈 끊으면 또 피곤하겠네요. 이런 모양이 되면은 피곤해 보여요. 뭐 이런 것도 선수 하나 당할 거고. 여기서 잘 둬야겠네요. 네. 아, 예, 그쪽을 아, 지금 원래 모양은 그냥 여기를 띄고 싶은데 끼워서 끊는 게 상당히 네.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뒤로 한 칸 뒤로 물러섰고요. 이것도 그러면 차단하려면 네,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붙여볼까요? 여기요. 네,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네, 끼워서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었을 때 돌파하는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요거는 그래도 뭔가 좀 어설픈 면이 있어서요. 다른 수는 없었을까요? 한 이만큼? 아무튼 여기 한 칸 띄는 건 끼워서 끊겼을 때 백이 굉장히 답답해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를 뒀고 다음에 이제 어떻게 차단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자체로 모양도 좋고, 네. 모양도 좋고 뒷막 관계도 약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두면 그때 뭘 하겠다는 뜻이네요. 지금 여기를 당할 수는 없거든요. 흑에게 이었을 때 네. 호구 친다거나 방금 전에 김영원 씨가 말한 그 차단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 여기 해놓은 게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급소를 알릴 수가 있어서 네. 하나 이교환을 하는 이유로 보여요. 확실하게 교환을 해놓고요. 고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마가 이런 빈 삼각 행마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백이 어떤 식으로 진출하는 것이 모양이 좀 예, 좋을까요?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는 생각할 수 없는 수법이고요. 네. 오히려 붙여 나가거나 또는 아예 이 두 점을 가볍게 보고 이쪽이나 이렇게 이쪽에서 손을 돌리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우변이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런 데 하나 붙여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치받거나 하면은 다시 한번 밑을 붙여서요. 늘어주면 이 교환 자체로 많은 도움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아, 설마 혹시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고 손 뺄 수도 있겠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되니까요. 흑 입장에서는요. 아, 날일자라나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뒷맛은 없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붙이는 건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여기 한 대 맞았을 때 늘면 집으로는 꽤 그래도 벌지 않았습니까? 중앙 쪽이 약간 신경이 쓰이긴 쓰이네요. 네, 급소를 당하면은 집은 약간 벌었는데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날일자로 지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리구단 바둑을 보면은 네. 공격에 항상 늘 초점을 맞춰요. 지금도 백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췄는데 그럼에도 이제 날일자를 해서 네. 다음에 이제 밀어가면서 공격하는 수단을 보고 있죠. 모양을 지키고요. 반대로 이제 백이 민자리를 흙이 밀게 되면은 우변 백이 많이 약해지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런 모양은 보통 뒷수레를 민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자꾸 이렇게 머리를 먼저 내미는 쪽이 훨씬 더 중앙 쪽으로 빨리 진출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행만은 아닌데 하나는 어쩔 수 없을까요? 여기를 막히게 되면 워낙 아프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민 거로 보입니다. 근데 네. 원래 기본적으로 이런 행만은 근데 좋은 행만은 아니에요. 박정환 구단이 우하 쪽을 가볍게 처리하면서 우변을 삭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구리 구단의 대결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박정환 구단 대 구리 구단의 제3회 파이링배 세계바둑 오픈 16강전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우중앙 쪽에서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하변으로 진입을 합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자, 근데 처음에 이제 박정환 구단이 우변 쪽에 붙여가면서 모양을 견제를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 우하 쪽에 백 한 점만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 점이 잡히고 우변을 깨는 이 변화가 백이 좀 괜찮은 변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백 두 점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2단저 치고 단수 치고 이을 때만 하더라도 뭔가 백이 괜찮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네. 여기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보고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버리겠다는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사는 게 이제 집으로 크다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완벽하게 산 건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당장 막 잡으러 가기엔 쉽지 않겠네요. 여기 두고 그냥 요 정도만 해도 이미 자체로 살아는 있죠. 아래쪽 한 집과 중앙 한 점이 이어서 사는 것이 맛보기입니다. 살아있네요. 지금 벌써 지금 한 판이 끝난 게 있어 보여요. 우리 신진서우단이 네. 벌써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지금 대국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오늘 저희가 신진서 선수의 판을 보내드릴 예정이었는데요. 벌써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줬습니다. 오늘 어떤 바둑을 보여주었는지 참 좋은 내용을 보여준 것 같은데, 네. 잠시 후에 또 신진서 선수의 바둑을 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박정훈 구단과 구리 구단의 대국 수순부터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자는 우변백을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라는 선전 포고예요. 먼저 안녕부터 없애가는데요. 반대로 백이 호구 치면 그쪽에서 선수 한 집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우변 쪽에서는 집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역시 이제 중앙에서 압박을 하죠. 백도 안녕이 없으면은 이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지금 갖춰야 되는 건가요? 중앙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중앙 진출이요? 아마 그냥 붙이네요. 네. 중앙 진출이면 이 정도인데 이런 거 들여다보고 또 압박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까지 날일자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호되게 실현을 당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공격을 하는 그런 그 눈이라고 할까요? 급소를 찾는 눈이 아주 뛰어난 기사가 구리구단이에요. 지금도 밀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치받거나 하면 이런 게 선수가 되거든요. 느는 게 아래쪽 네. 사활 때문에 두텁게 만들어 놓고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우중앙에 백돌 한 번, 하변에 백돌 한 번. 백돌의 이 급소를 찔러가면서 몰아가고 있는 구리 구단인데요. 박정환 구단과 구리 구단 간략하게 프로필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93년생, 83년생, 나이는 10년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요. 세계대회 우승 횟수는 아무래도 구리 구단이 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프로 생활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8번을 우승을 했는데 네.
보면 세계 대회를 8번 우승한 기사는 전부 합쳐도 이창호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 조은영 구단 정도. 이렇게 8번씩 우승한 기사는 거의 없죠. 네. 근데 박정환 구단도 지금 현재까지 2번밖에 없거든요. 네. 자, 랭킹은 박정환 구단은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고요. 구리 구단이 9위. 예. 아직도 이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늘 1위를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이제 많이 랭킹이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세계대회 나오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박정환 구단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5승 2패로 앞서 나가고 있죠. 네. 자, 박정환 구단은 현재 응시배 결승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8월 달부터 이제 결승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작년에는 LG배 우승, 2011년에는 후지츠배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고요. 자, 구리 구단은 작년에 출란배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2014년도에 이세돌 구단과의 10번기에서 2대6으로 졌잖아요. 네. 그래서는 이제 구리 구단의 시대는 끝났다, 저물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다시 금방 재기를 했어요. 역시 승부사입니다. 사실 이런 세계 대회가 아니라 10번기는 약간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역시 구리 구단 오뚜기처럼 딱 일어나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상대 전적에서는 지금 열세예요. 처음에 이제 3연패를 당했고 그 네. 이후로는 2승 2패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중국 갑조리그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불계승을 거두었죠. 네. 예, 한창 구리 구단이 연승을 거두고 있을 때는 뭐 구리 구단의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전의 기록들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10번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사실 이 10번기가 성사되었을 때 패하는 쪽은 은퇴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승부였죠. 예전에는 그 일본에서 예전에 이제 우칭현 구단이 10번기의 황태자였어요. 황제였어요. 네. 그때 10번기에서 지고 정말로 은퇴했던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엔 그리고 이제 상금이 크다기보다는 치수가 고쳐지는 굴욕을 당했어요. 네. 호선에서 선상선으로, 선상선에서 정선으로. 그 말이 정선이지 프로 기사들끼리의 대결에서 덤없이 이제 정선으로 둔다는 것은 굉장한 굴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구리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대결도 지는 쪽에서는 좀 내상을 아주 크게 입고 하락세를 걸을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재기를 했어요. 네. 자, 이제 백도 이제 하변은 확실히 살았고요. 구리 구단은 중앙 쪽에 두터움이 어느 정도는 생겼어요. 이제 우변의 백도를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할 겁니다. 그래도 백도 자체적으로는 모양을 좀 갖추고 있는데 이 안에서 자체로 살아있는 모양은 또 아닌 건가요?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이쪽을 두면 단수 쳐가지고요. 다음에 네.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치받으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한 칸 뛰더라도 한 이만큼 붙이면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데요. 요길 하나 해두면 조금 원활하게 살 수 있나요? 네. 이거는 그래도 최악의 경우에는 네. 요길 두면 살긴 살았어요. 이렇게 아. 하면 두 집을. 좀 굴욕적이긴 하지만 네. 네, 거기 그렇게 뒀고요. 예. 둡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가는 것도 가능해 보이네요. 백도 반발을 한다면요. 이렇게 끊으면 끊기지 않습니까? 어, 이게 이렇게 끊으면 네. 이게 이 흑도를 못 잡는 순간에는 우변의 백이 너무 위험합니다. 먼저 역시 지금 두네요. 거기 뒀죠. 예. 어쩌죠?
우선 여기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단수치고 이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요런 데를 둬서 연결을 하고 막히는데요. 막으면 네. 끊어서 그러면 여기 어딘가 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가 보장이 되고 건너 붙이면 여기가 고약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흙이 계속 잡으러 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지금 여기 젖혔을 때 뒤로 받았으면 단수 쳐서 위험했고 지금 그냥 나가는 거는 끊겨서 우변이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지금 타겟책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에요. 네. 막아서 계속 무리하게 잡으러 왔다가는 오히려 역습을 당해서 흙이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구단도 네.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중앙 쪽에 2점을 제압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는 잡아줘야죠. 근데 지금 만약에 백이 이것까지 견디면 이건 큰일 나요. 이제는 우변이 위험해지니까 네. 결국은 나가고 타협하는 정도. 그러면 일단 백도 바깥쪽으로 탈출은 가능해졌고 흑도 중앙 2점을 잡으면서 어지간히 이제 중앙에 집이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바둑이 됐고요. 나중에 여기 끊는 것도 살짝 남아 있죠. 어느 정도 공격의 대가는 얻어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흑의 공격으로 부수입이 좀 늘어날 자리가 생겼고요. 그렇게 연결도 되면서 또 막아갈 수까지 있을까요? 지금 거의 연결됐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상단에 이제 모양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집도 기대해 볼 만한 모양이 됐습니다. 네. 우변은 큰 문제는 없겠죠. 바로 두나요? 이제는 이제 확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더 이상 네.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방금 박정훈 구단이 연결을 한 저 자리는 확실하게 두네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먼저 이렇게 젖히면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끊으면 이쪽 단수 치고 이렇게 연결하면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흑도 바로 둘 시간은 없었나 봐요. 이은 거로요. 네. 이은 거로 먼저 이렇게 네. 붙이고 근데 이게 이 돌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 돌이 없으면 네. 붙여놓고 난 다음에요. 지금 이 정도로 타협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결국은 여기는 꽉 있겠다는 뜻이고 백도 이제 어느 정도 두터움을 형성을 했고 여기는 치중하더라도 꽉 이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서로.
우상기 우변 모양은 이제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흑도 공격의 대가로 중앙이 두터워지는 부수입을 얻었는데 백도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 상변 쪽이 두터워졌거든요. 네,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네. 이제는 백의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만한 곳은 없어 보입니다. 걱정스러운 돌은 아무것도 없죠. 아래쪽은 이제 받아두면 살아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은 크게 신경 쓸 만한 것은 없어요. 그것도 아주 정교한 수라고 봐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호구를 치게 되면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먹여치고 단수 쳐서 요 모양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백이 이을 수가 없으니까 흑이 따내고 네. 이렇게 되는 모양이 돼요. 여기까지가 선수가 되면 나중에 이제 귀를 침투하고 막았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실전처럼 이렇게 늘어놓으면은 바로 넘어갈 수는 없는 모양이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런 맛은 있을 겁니다. 패로 만들어 놓고 굴복시키고 젖혀서 호구 쳐서 두 집 내고 살 수 있는 여지는 조금은 남아 있어요. 그래도 호구 치는 것보다는 늘어서 두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정수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켰고요. 이제 중앙에도 어느 정도 집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자리도 굉장히 크네요. 지금 보니까 흑이 이런 데를 두면은요. 자체로 굉장히 크죠. 중앙에도 어느 정도 집이 생기고 막는 게 선수가 되면 귀에도 살짝 맛이 있어 보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젖히고 입구자 하는 게 유력해집니다. 여기까지 돌이 오게 되면은요. 네. 근데 실전처럼 이렇게 날일자를 해두게 되면 혹시 패를 하더라도 패를 지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삶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죠. 저 어딜 붙인 겁니까? 오늘 우변에서도 박정 구단이 딱 붙여서 깜짝 놀랐었는데 붙임의 묘수가. 이렇게 두면은 네. 끊겠다는 뜻이죠. 바깥쪽을 두면은 이제 단수 치고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부분적으로는 흑이 집으로 굉장히 이득을 받습니다. 그게 싫으면 안쪽으로 둬야 되는데 이런 걸 선수하려고 하면은 상변에서 털을 잡을 때 안형을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재밌게 두네요, 봐도. 현란합니다. 또 이런 게 구리구단의 바둑을 보는 재미죠. 모양에 대한 그런 감각 네. 굉장히 좋은 기사예요. 그냥 아. 깊게 생각 안 하고 네. 감각적으로만 툭툭 둬도 그래서 이렇게 초반 포석이 강한가요? 네, 그렇죠. 아주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네. 그런 능력이 아주 뛰어난 기사예요.
역시 이게 그럴듯하네. 만약에 이어주면 이제 이거는 자세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집도 제법 날 테고요. 네. 그럴듯하네요, 작전이. 2선 한번 붙이고 3선 한번 붙인 게 뭔가 컨비네이션으로 괜찮은 작전으로 보여요. 아, 그렇게까지 합니까? 아, 순순히 안 물러납니다. 네, 그렇죠. 지금 그냥 잊고 이렇게 털을 잡으면은 뭔가 네. 백이 재미없어 보여요. 백진영이었는데 너무 쉽게 털을 잡았죠. 지금 당장 끊어도 막으면 그만이니까요. 흙도 이렇게 둬야 되나요? 우선은? 상변부터 몸싸움이 시작이 될까요? 아니면 아예 여기를 붙여서 타게 하는 것도 리듬이 괜찮아 보여요. 여기는 난데없이 왜 젖혔을까요? 안 받을 수는 없고요. 이게 좌상 쪽에 흙이 이런 식으로 뒀을 때는 굉장한 악수거든요. 젖혀놓은 것이. 와, 받질 않고 끼웠습니다. 당연한 선수가 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요. 자, 박주환 구단이 먼저 우상귀를 끼워갑니다. 전 지금 상변 젖힌 것도 지금 무슨 뜻인가 지금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여기 끼운 수는 또 일단 쉽게 여기를 뒀다고 치고 요게 생기네요. 그러면은 예. 단수 네. 치고 나가는 게 생겨요. 후퇴를 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는데 요수로 인해서 단수 치는 게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섰는데 요 교환 자체는 그래도 백이 손해 보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교환으로 보입니다. 네. 굴복을 시켜놓고 받았습니다. 저런 점이 박정환 구단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죠. 이런 디테일한 예. 모습. 강력한 파괴력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잔잔하게 살살살살 권투로 치면 잽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달래가면서 때리는 게 그게 강한 기사예요. 네, 역시 붙이는 흐름은 정수로 봐야 돼. 이게 조금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두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요. 원래 이런 모양이면은 원래는 흙이 잡히거든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이 젖힌수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은 사는 모양이 나오죠. 이쪽에서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뭔가 수상전이 벌어졌을 때 한 수를 늘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네. 먼 훗날에 수익기를 하고 부분적으로는 악수지만 그래서 젖힌 거로 보여요. 정말 깊네요.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무 복잡해서. 이걸 단수 치고 네. 있고요. 이쪽 여기 나와야 되겠죠? 이때 어디 둡니까? 이걸 다 너무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애초에 흙이 붙였을 때 그때 내어주는 것보다도 더 들어갔는데요. 네. 아, 그냥 찔렀네요. 요거만 잡으면 된다. 어떡하죠? 그냥 넣는 것도 이쪽 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응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막으면 바로 단수로 해결이 되니까요. 상당히 모양이 굉장히 찜찜합니다. 그렇다고 우상기에 백돌 버리기엔 너무 커 보이고요. 다 살리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이고요. 이것도 여기 두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잡힌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되면 그래도 나중에 사는 맛은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넘어가는 것과 늘어서 맛보기가 되죠. 흙도 치받아서 잡아야 되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양은 나쁘지만 네. 이렇게 되면 그래도 이게 상당히 크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6에 13, 14, 15, 16, 20, 21 원래 100집 한 25집은 당했거든요. 물론 상변을 100이 크게 포획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상기에서 본 손실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약간 이상한 것 같긴 한데요. 자, 상변에서 좀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우선 상변이 정리가 돼야 좀 형세 판단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흐름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지금 상변 쪽이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는데 네. 만만치 않은 바둑으로 보입니다. 네. 자, 상변에서 구리 구단이 현란한 행마를 보여주면서 견제를 시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부분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상변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저희 잠시 후에는 신진서 5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슈퍼매치 이번에는 신진서 5단과 펑추안 7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15살 차이가 나고요. 네. 두 기사 모두 입단이 기록적으로 빠른 기사들이에요. 네. 만으로 11살, 만으로 12살 때 입단을 했습니다. 자, 자국 랭킹이 각각 6위와 48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 신진서 5단 점점 성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6위인데 아마 며칠 있다 이제 또 7월 랭킹이 나오거든요. 네. 또 제가 볼 땐 또 상승할 것 같아요. 아, 6위에서 더요. 예, 지금 최소한 5위 사이까지는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LG배 8강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진서 5단 이번 16년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LG배 8강, 바이링배에서도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펑추안 7단, 이 선수의 이름 도대체 언제부터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신예 기사 시절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었던 기사였죠. 2000년도부터 두각을 나타냈거든요. 99년, 2000년도부터. 신진서우단이 태어날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기사예요. 참 경력이 오래된 기사인데요. 중견 기사가 되어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세계대회 기록이 아주 경이로울 정도예요.
펑치안 7단이 2015년도 작년 성적은 거의 없어요. 세계대회 성적이. 네. 예선전에서 한 두어 번 탈락한 것밖에 없는데 네. 올해는 8번을 둬서 8번을 모두 이겼습니다. 펑추안 7단의 흑번, 신진서 5단의 100번입니다. 아까는 미니 중국식, 이번에는 원조 중국식. 높은 중국식이 원조 중국식이에요. 네. 이게 독특한 수법이 하나 나왔네요. 보통은 이제 자산기 하나 걸쳐 놓고요. 보통이라면 이런 식으로 두는 바둑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냥 한 칸을 띄었다. 참 독특한 수법이에요. 신진소다는 여태까지는 그냥 아주 평이로울 정도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펑추안 7단의 이 포석이 약간 고전적인 느낌도 드는데요. 네, 그리고 돌이 전부 사선을 향해 중앙을 향해서 가고 있죠. 네. 반대로 신진소다는 철저하게 지금 실리를 차지하면서 그러다 갑자기 여기서 3-3을 들어왔어요. 글쎄요. 그동안 이제 중앙을 중시했기 때문에 작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한 이 정도 두면 보통 아닙니까? 요만큼이나 또는 아예 바싹? 아무튼 상변적으로 돌이 가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아까 이제 구리 박정환전에서는 이 젖힌수를 이렇게 막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을 만약에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너무 싱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차단을 하는 것이 맞고요. 집으로 약간 손실을 입더라도 좌변의 흑도를 공격하면서 네. 대가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지금은 차단했을 때 흑도를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두터운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수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이제 받아달라, 네. 받아주면 도움이 된다 그런 뜻인데요. 하변을 계속 누르겠다는 뜻인데 네. 순순히 받아줄 기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진소단 반발했고 적절한 반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깨 짚어가지고 백이 여기를 꼬부린 게 흑이 과연 잘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흑은 중앙을 살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백이 자꾸 머리를 내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앙이 약화되거든요. 네, 지금 여기 어깨 짚어는 게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돌이 무거워져서요. 이거는 뭐 기세의 싸움이 예상되네요. 네. 근데 백도 뻗은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아래쪽 흑돌이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담스러운 돌이 됐거든요. 이 정도 모양이라면 백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두 칸은 보통 감각이 아닌데요. 저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보류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지금 네. 신진서 5단이 중앙을 뒀다는 것은 그러네요. 연결을 다 시켜줬어요. 네, 역시 공격할 때를 대비해서 한 것 같아요. 네. 공격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두 칸을 둔 거로 보입니다. 지금은 좌변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요. 예, 그렇죠. 빠져나갔고요. 지금 이제 흑이 만약에 여기 단점이 무서워서 이런 식으로 지킨다던가 하면은 호구 쳐서 지킨다던가 하면은 이제는 봉쇄를 당해서 또 살아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뛰어 살아야 되는데 백이 이제 상변을 바짝 다가서면은 중앙의 모양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흑이 좀 답답해 보이죠? 네. 진출하고요. 묘한 타이밍에 이을 것이냐 나와서 반발을 할 것이냐 물어보죠.
이어만 주면은 당연히 이득일 테고요. 실전은 반발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중앙 쪽에서 나중에 미는 것까지가 선수기 때문에 공격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그 행마도 괜찮아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백의 발걸음이 상큼해 보입니다. 네.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강하게 끊어갔어요. 네, 서로 차단을 하는 장면인데요. 네, 흙이 더 약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 지금 네. 여기 이으면 이 좌변 사활이 확실한 겁니까? 이거 입고 받을 때 중앙 두면은 곤란해 보이는데요. 아, 쉬웠어요. 응수가 없다 이거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제압하고 좌상기도 아직 흙은 완벽하게 안정한 모양이 아니죠. 네. 아무튼 괜찮아졌습니다. 흐름이. 원래도 좋았는데 지금 흙이 좀 답답해진 형태가 됐어요. 좌변은 괜찮은 겁니까? 빈삼각하고 지금 위험해진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살긴 허술해 살았는데, 보이는데요. 딱 두 집 내고 살긴 살았어요. 네. 근데 이 두 점 잡은 거 너무 두텁지 않습니까? 묘석이죠. 네, 이 정도면 공격을 해서 성공적인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좌상기도 아직도 미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거는 원래는 보통은 막아야 되는 건데 여기 이걸 두고 이쪽 끊었을 때 따내면 위험하다 그런 뜻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좌상 격대마가 위험하죠. 뒤에 돌아가면은 꽉 이어서 아직도 미생이에요. 그래서 뒤로 물러섰고요. 그래서 좌상기는 이제 백이 살았고 흑도 단수치고 잡아서는 이제 확실하게 살았네요. 그래도 비교적 잘 선방한 거로 보입니다. 흑이 네. 조금 위험하지 않았을까도 싶었는데 자 근데 지금 백이 도처에 아까 두 점 빵 따냄도 하고 중앙에 너무 세력을 쌓아 놓으니까 이런 데 들어갔을 때 흑이 응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변이 워낙 두터우니까 이제 어떻게 전투를 하더라도 백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모양입니다. 아예 패를 굴복을 시켜버리겠다는 뜻이네요. 해수에도 하변이 들어가면 안 된다. 백이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흑도 이제 패감이 없으니까 이거 좌상기밖에 없고 이거는 너무 잘 되지 않았습니까? 중앙을 빵 따내면 하면서 중앙이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자, 이 두터움을 기반으로 우변을 또 삭감하고 있습니다. 침입했고요. 워낙에 두터우니까 역시 여기 침투했을 때도 흑이 함부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변에서도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이제 집 모양을 대략 보면은 이게 이제 7집, 8, 10집, 16, 17, 18, 19, 20, 25집 정도 될 테고 35, 45이 약간 넘는 정도 흙이요. 이거는 먹여치고 따내면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약 30집 두터 만세고요. 상변에 우변 30에 이미 40이 넘었고요. 40, 예, 거의 쉬운 집에 두터움. 이미 바둑이 우변을 지금 확실하게 깨면서 오히려 백집이 약 5집 만들어졌거든요. 지금은 집으로 훌쩍 앞서 나간 형국이 됐습니다. 네. 또 혹시라도 잡으러 오는 게 무서웠는지 아예 안전하게 살아났어요. 중앙 2점은 뜯겼지만 우변을 하나 치받아 놨고, 예, 여기를 단수를 하나 치니까 2점 잡히더라도 몇 집 안 늘어났거든요. 한 뭐 7, 8집 정도 늘어났는데 단수 친 거 자체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우변을 뒀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또 점수를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앙 2점은 내줬지만 오히려 더 우변에서 한 점을 잡으면서 오히려 더 집으로 이득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변에 입구자까지. 제가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미 집으로 많이 이겨 있어요. 반면으로도 오히려 백이 좋다고 말해도 괜찮을 만큼 집으로 이겨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신진서 5단이 일찍 승전보를 전해왔거든요. 자, 가장 먼저 승전보를 올린 신진서 5단 100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수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았는데요. 오늘의 뭐 승착과 또 흙의 패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 흙이 뭐 아주 뚜렷하게 뭐 이상한 수를 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 돌의 흐름 방향이 좀 이렇게 역류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하변 쪽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백이 신진서단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쪽 2점을 따내면서 굉장히 두터워졌고요.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자산기를 괴롭히고 그 두터움을 바탕으로 또 패를 해서 패를 이겼거든요. 이래서는 백의 승리가 결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진서우단은 뭐 악수가 눈에 띄질 않아요. 내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네. 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진서 5단이 흐름을 잘 운영한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진서 5단과 펑첸 7단의 대국에서는 신진서 5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성준 6단과 천야호의 9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성준 6단과 천야호의 9단, 91년생, 89년생의 기사입니다. 나이 차이는 얼마 벌어지지 않는데요. 입단 연도에서는 천야호의 9단이 뭐 대선배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의 천재 기사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만 11살, 12살, 어떤 기사는 만 10살에 하던 기사도 봤어요. 네. 굉장히 이른 나이에 입단을 하고요. 안성준 6단은 뭐 아주 빠른 입단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또 아주 늦은 입단도 아니에요. 네. 정상적인 나이에 입단을 했고 지금 입단 9년 차인데 꾸준히 랭킹이 올라가면서 현재는 9위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정상권 기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2012년도에 네. 제8기 한국물가정보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주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역시 한번 기사가 타이틀을 쟁취했을 때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천야호의 9단, 작년 LG배 본선 32강에 올랐고요. 2013년 출란배 우승, 또 바이링배 1회 대회 때 준우승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천야회 구단은 2000년 초반부터 지금 한 15년 정도를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기사예요. 안성준 6단과 천야호의 9단의 대결, 천야호의 9단의 흑번으로 시작합니다. 자, 천야호의 9단은 특히
이 천원전 23회 대회부터 30회 대회까지 이 8연속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천원전의 사나이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중 천원전 단골 멤버죠. 네. 자, 천여우의 9단. 자,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저런 이 까까머리라고 하죠. 저 헤어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어요. 네. 네. 아주 신인 어렸을 시절부터. 때부터요. 네. 지금은 그래도 살도 많이 쪄서. 근데 어렸을 때는 항상 늘 까까머리에 아주 또 갸름하고 귀여운 그 소년이었는데 네. 항상 그 어릴 때 보던 저 헤어스타일을 계속 봐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천여우의 구단 하면은 그 뭔가 신의 이미지 그런 게 약간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나이로 이제 28살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기사들은 좀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거든요. 네. 은퇴를 이제 정식으로 은퇴를 하진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국 자체를 거의 하질 않습니다. 아, 보통 한 30대 중반 정도 되면은 중국 기원에서 행정을 한다든가 국가대표 감독을 맡는다든가 하면서 네. 대국하고는 거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이제 천야후의 구단은 5년에서 10년 안쪽 정도 기사 수명이 남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노장축에 속해요 이제. 천여우의 구단님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서인지 항상 이제 그 시절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올 초에 또 결혼을 했다고 해요. 저도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어느덧 천여우의 구단이 결혼을 했네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안성준 6단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2살 차인데 프로 밥은 천야후의 구단이 한 2배는 더 네. 먹었죠. 이 천야후의 구단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북경에 그 따바오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2000년도 초반에 그 팀 소속으로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하면서 그 팀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제 콩제 구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콩제 구단이 실질적으로 거의 선생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둑 스타일도 콩제 구단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굉장히 실리 위주의 바둑을 두면서 아주 튼튼한 바둑을 둬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끔. 네. 기본기가 아주 좋은 기사고요. 반대로 안성준 6단 같은 경우는 힘바둑입니다. 힘이 강하고 전투력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수일기가 정확한 기사입니다. 또 한국 기사들이 가장 이제 깝깝했던 중국 기사가 또 원조가 천여우의 구단인데요. 네, 그렇죠.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먼저 집도 잘 챙기고 크게 단점이 없고 기본기가 워낙 좋고 거의 뭐 실수가 아주 드문 기사이기 때문에 뭐 많은 기사들이 천야후의 구단을 까다로워했죠. 근데 이제 워낙 바둑을 기계적으로 두다 보니까 네. 성장이 딱 거기서 멈춘 것 같아요. 아,
원래 제가 봤을 때는 천재성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세계대회 우승 한 번 물론 그것도 이제 물론 잘한 거지만 네. 한 번에 그친 거는 그 워낙 바둑을 기계적으로 둬서 음,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성준 6단은 예전에 그 물가정법에 우승했을 때 제가 그 인터뷰했던 그 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요즘 뭐가 좋아져서 이렇게 성적이 좋아졌냐 하고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끝내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손해를 봤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졌냐 이제 수치로 어느 정도 좋아졌냐 그랬더니 한 서너 집은 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예전에는 엄청 많이 손해 봤는데 요즘은 조금밖에 손해를 보지 않아서 그래서 승률이 좋아진 것 같다, 성적이 좋아진 것 같다 그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프로 기사 사이에서 이 서너 집 차이는 굉장한 차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네. 그 당시에 안성준 6단이 그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네. 독서 모임을 꾸준히 하면서 뭐 사유도 깊어지고 이제 뭔가 발상의 자유로움도 소위 아. 말하는 창의성도 좋아지고 해서 그때부터 바둑이 한꺼풀 더 발전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바둑이 마인드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뭐 좀 정신 수양을 하는 것도 바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사유의 지평도 넓어지고요. 네. 또 독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지금은 군대 간 박창명. 아, 네. 박창명 수단이 늘 하는 얘기가 기본 아보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이 오히려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독특한 인터뷰를 했었죠. 최근에 이 최정 선수도 이 독서 모임에 또 참가를 한다고 하네요. 근데 바둑 물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독서를 하거나 네.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림을 본다거나 이런 네. 것들이 모두 다 결국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수혜 구단도 대국하기 전에 책을 펴서 좀 마음을 다잡는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수혜 수혜 구단은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네. 어렸을 때부터 들어보면은 무슨 성인 같아요. 네. 지금도 늘 뭐 논어나 네. 이런 공자책을 끼고 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자 이제 바둑은 안성준 6단이 좋아하는 이제 전투 바둑의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보통 늘고요. 여기에 한 칸이나 두 칸 정도 띄어서 안성준 6단이 좋아하는 중앙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형태는 지금의 날일자까지는 흙의 권리예요. 뒤로 웅크려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좌변에 이 정도 나가면 여기까지는 이 형태에서 이 정석이라고 할까요? 네. 이 모양에서 외길로 보여요. 네, 대형 정석 오랜만에 봅니다. 좌기에서 정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안성준 6단과 천영우의 9단의 대결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